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석 2주 지난주까지 네. 광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는 뭐 어떤 말씀 듣고 오셨나요? 지난주에는 광주 네. 한반도 미래 연설하셨죠. 네. 최영태 교수께서 하시는 세미나에 네.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역시 광주는 뜨겁더라고요. 뜨겁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많이 오셔서 열광적으로 네. 경청하고 또 질문도 진짜 광주가 아니면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하게 하시는 거 보고 뜨겁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광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질문은 뭐 구체적으로 가령 그 질문자들이 네. 서설이 없이 음, 그냥 직방으로 날리는 거예요. 직방으로 박지원도 뭐를 당황하게.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 뭐 국민의힘 전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그 기후 환경 대사까지 얹어서 다 싹 해임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됐든 네, 정무직은 구두로 발표를 하거나 네, 대통령실에 연락을 했으면 그걸로 사표입니다. 사표 안 받았다. 대통령께서 애정이 있다 하다가 이제 사직서를 내니까 잔인하게 해임을 해버리는 것은 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참 독하신 분이다. 저는 독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해임 전날까지는 뭐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애정이 크다, 뭐 사의 절대 수용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의 절대 수용 안 할 거다라는 게 뭐 이런 뜻이었냐, 사의 수용 안 하고 자를 거였냐, 뭐 이런 약간 냉소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8개월 됐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되셔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대통령의 말씀을 행간을 읽어가는 연습을 해왔는데 네. 그러니까 애정이 있다, 네. 더 필요하다 했지만은 사직서를 내니까 해임해버리는 것은 네. 역시 독하신 분이다. 참 무섭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행간을 읽는 거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대통령 말씀은? 그 말씀을 네.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은 네.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도 계속 당무에 개입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친윤 네. 자기가 가장 부리기 쉬운 네.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맨 처음 이준석, 네. 그다음 유승민, 나경원 순서로 잘 나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걸 믿으면은 국민은 민주당은 큰일이죠. 아니, 대통령 말씀을 안 믿으면 못 믿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은 신중하고 네. 검토되고 정제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줄기차게 말씀해 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 순경 노릇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으셨던데 그건 뭐 어떤 취지인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고 네. 교통순경하면서 보낼 사람 보내고 자를 사람 자라버리는 거. 지금 보십시오.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승민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당원 투표 또 결선 그리고 나경원 네. 두 자리 줬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자르고 지금 융단 폭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전 의원한테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이랑 한 세트로 지금 묶으려고 하고 나경원 전 의원은 윤핵관 당신들이 진짜 대통령을 위하는 거냐 아니다 뭐 이러면서 뭐 제2 진박 감별사 이런 거 하려다간 정권 뺏긴다 이렇게 지금 뭐 치고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무자비하게 네. 나경원 의원을 린치를 지나서 네. 미사일을 쏴버리지 않습니까? 친윤들이. 네. 그렇지만 이것은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볼 때 네. 결국 분당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분당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차례대로 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은 내년 초가 되면은 네. 공천 학살을 당하고 함께 보수 진영의 분열을 이뤄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네. 이 신당이 태동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으로 남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보수 1당으로는 이 세 분의 당이 차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천 학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전대에 나와도 안 되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네. 역시 제가 예측했던 대로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미만에 즉 3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음, 당원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네.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을 잘 서는 DNA가 발전돼 있고 민주당은 탄압에 대해서 뭉쳐서 싸우는 DNA가 있거든요. 네. 역시 그 DNA대로 가는구나라고 한다면은 네. 친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윤심을 실어주는 그 후보가 되기 때문에 설사 유승민, 나경원 두 분이 대표에 출마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당선하기 굉장히 힘들 거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개딸들, 소위 개딸들한테 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총을 쏩니까? 뭐 이러시면서 과거 경선 과정은 잊으세요. 이렇게 적으셨던데 어떤 취지인 건가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개딸이 누구인지 누가 이낙연을 지지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내부 총질하지 말고 네. 옆으로 총 쏘지 말고 앞으로 총 쏘자. 단결해서 네. 지금은 민주당을 구해내야 된다. 네.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얘기지. 네. 개딸들이 이낙연 네. 전 대표를 공격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런 거 하지 말자. 단결하자. 네. 그런 순수한 의미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근데 순수한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은 뭐 난리가 났던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긴 그렇지만 뭐 음흉 구단 등등 해갖고 원장님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 예상은 하셨나요? 그런데 그 제명의 마을. 마을 거기에서 일부 유저들이 네. 그런 극단적 말을 쓰는 것은 뭐 기사도 보니까 30명이던데요. 그 몇천 명 중에서 네. 30명 정도가 박지원을 비난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하고 넘어가야죠 뭐. 넘어간다 그냥. 아 그렇죠. 제가 안 넘어가면 어떻게? 그분들하고 맞상대에서 싸우면 제가 손해지. 대통령 해외 순방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하셨는데 그 공식 환영식에서 이제 국기 아랍에미리트 국가가 이제 울려 퍼졌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안 해서 약간 묘한 풍경이 펼쳐졌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원래 아랍에미리트는 국가가 울려도 그냥 차례짜세로 있는 국가라고 하는데 아랍에미리트는 대통령 포함해서 배석자들은 그냥 가만히 차렷하고 있고 이거 뭐 어떻게 이게 의전 실수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 말씀만 따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셨겠죠. 어떻게 됐든 저는 대통령 외교안보실 의전 비서관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의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실에서 잘 연습시키고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잘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하다못해 야구 시합에서도 타국에 대한 국가 연주나 국기가 개항될 때는 그냥 우리는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자기 나라도 국가에 대해서 손을 안 였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지니까 또 우리 수행원들이 다 따라서 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은 일종의 해프닝이지만은 참 외교란 게 가장 중요한 게 의전입니다. 의전을 잘 모르는 대한민국 외교의 후진성을 나타냈다. 제발 좀 의전 비서관이 잘해라. 영국 가셔서도 의전 비서관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각국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대통령실이 좀 각성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탁현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오늘 KBS 최경영 최강시사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의전비서관이 그 의전 프로토콜이나 어떻게 하시라고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다. 만약에 자기가 안 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고 사단이 발생하면은 다 자기 책임인데 보고는 다 분명히 했을 텐데 그거를 대통령이 뭐 잘 안 듣거나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그랬을 거다라고 하던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저도 청와대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셔봤지만은 어느 곳을 네. 대통령이 가시든지 행사기획비서관이나 의전비서관들이 사전 답사를 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고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 행사장에 가서도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시잖아요. 어떤 거였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네. 실수를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전 비서관이 보고를 해도 네. 대통령이 안 읽어보셨는지 안 했는지 의전 비서관이 보고를 안 했는지 네. 하지만은 제 생각도 제 경험도 탁현민 비서관의 말씀대로 반드시 의전 비서관은 대통령께 네. 모든 것을 보고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얘기하면 또 기소되죠. 또 기소된다고요? 그 또 하나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아랍에미리트 파병 중인 우리 아크 부대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뭐 격려 방문, 유로 방문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군복을 입고 갔는데 영부인이 군복 입고 해외 파병 부대 찾아간 거는 전 본 기억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도 영부인이 네. 군복을 입고 가시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은 영부인의 부속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적 관리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네. 잘못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노릇한다 하는 비난이 곧 쏟아질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네. 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영부인 자신이 네. 좀 신중한 영부인 노릇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김건희 여사 어딩을 보면 뭐 여러분들 만나서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를 쓰는 뭐 샤일라 이런 거를 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막 또 이렇게 언론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이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출국 전에 대구 성문에서 뭐 오뎅 떡 이런 거를 뭐 드시는 게 사진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페이스북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행세 오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으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취지 말씀인 건가요? 방금 그 군복 입어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대구 서문시장을 가셔서 네.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음. 그렇지만 어쩐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뭉쳐라. 네. 국민의힘 본산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오버한 행동을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권력서열 1위가 네. 김건희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라. 그런데 역시 아랍에미리트 가서도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다. 그리고 네.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그렇게 머리에 네. 그런 것을 한 것은 음. 그 나라 관습. 관습과 종교를 위해서 해준 거지 결코 나쁘게는 볼 필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영부인이 뭐 민심 좀 들어보려고 탐방하기 위해서 뭐 재래시장 가서 뭐 어묵떡 이런 거 먹을 수도 있고 군복이 좀 튀긴 한데 뭐 해외 파병부대 가서 아 여러분들 든든하다 뭐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를 대통령 노릇이라고 연결져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니 글쎄 네, 그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지만은 어쩐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오버한다. 그리고 대통령보다 앞서간다 하는 오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염려의 말이지 네.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다 이런 속단적인 네.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네. 대통령 배우자면은 네. 잘하시는 게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그렇죠. 예,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